공간 맛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정아 선생님,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남정아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 볼까요? 예, 저는 오랫동안 소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해 온 사람이고요. 예, 그러다가 삶의 언어, 평화의 언어, 비폭력 대화를 만나게 됐어요. 예, 예.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있는 남정화입니다. 와,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계시다니까 축하드려야겠는데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습니다. 저와의 인연도 삶의 언어 비폭력 대화에서 좀 시작이 되셨죠? 저를 좀 기억하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이현주 선생님은 다양성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셨고요. 야, 예. 본인의 삶도 다양성을 펼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도전이 너무 무모해서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감히 좀 여쭤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사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아, 예. 또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의 일상은 좀 요즘 어떠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안부 여쭙습니다. 네, 저도 이태원 참사 보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요. 갈수록 어떻게 대응하고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좀 많이 슬프고 무거웠던 것 같아요. 세상이 되게 시끄럽듯이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저의 그 주변에도 많은 일들이 생기고 일어나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일들이 좀 생기고 계시는지요? 예. 제 연령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 드시고 병들고 이제 죽음을 맞으시고 그런 생로병사와 관련된 예. 부모님들의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예. 시어머니 치매 같은 거. 아, 아이고. 그리고 예. 남편도 이제 뭐 은퇴할 나이가 돼서 사업 정리하고 좀 쉬고 싶다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예. 그리고 MZ 세대인 두 아들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적응하고 옮기고 그런 과정들을 좀 되풀이하고 있고, 그 집에 이제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 고되다. 음. 아유,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음. 남편 돌아와서 했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 두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걱정도 좀 되고, 맞아요. 아, 예. 앞으로 삶이 되게 않겠다. 그런 좀 무거운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좀 생기실 때 선생님 스스로를 좀 어떻게 돌보고 예, 일상들을 좀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라면 그런 시끄러운 상황 안에서 이제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흔들리지만 중심을 좀 잡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예. 스몬스 침대 광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예. 힘들지 않는 편안함.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유를 유지하고 사는 비결에 이제 비폭력 대화로 이제 매 순간 자기 상태와 좀 연결하고 나 자신 공감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풍경 스케치를 시작하는 거, 예예. 요게 이제 제 삶에 좀 여유도 유지하고 평온함도 회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런 흔들리는 가운데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만끽하고 계시다니 그거 쉽지 않은 부분들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풍경 스케치를 좀 만나셨어요? 풍경 스케치를 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선생님의 편안함을 예, 선사하고 계신지요?
네, 저 풍경 스케치를 시작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재작년에 시작했거든요. 예. 예. 우리 모두 한 3년 동안 외출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많이 갇혀 있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네, 예. 그래서 마무리되기 그 겨울 시작되기 전 가을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이 풍경 스케치 강좌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좀 세상 구경을 좀 이렇게 나서고 싶고 좀 탐험하고 싶고 여하튼 뭔가 집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콧바람 내지는 어떤 숨구멍이 필요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저는 이제 짬짬이 콧바람을 쐬줘야 음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예.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풍경 스케치는 약간 반나절 투어 같이 음. 순전히 콧바람 쐬려고 이제 시작한 건데 의외로 바깥에 나가서 바람 쐬면서 햇볕 맞으면서 이제 그림을 1시간 정도 그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햇볕과 그림 그리시는 풍경, 예. 그리고 또 여행까지 또 덤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1시간 이후에 모여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 품평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이랑 차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와 진짜 이렇게 그 되게 충전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선생님의 쉼, 선생님의 숨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순간들을 막 만끽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풍경 스케치가 제 성향하고도 되게 잘 맞아떨어졌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뚝 돌아보는 나들이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또 좀 다른 특별함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뭐 미술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이제 음. 집안 환경도 뭐 예술적인 거나 뭐 취미 생활이나 놀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먼 그런 집안 환경이었어 가지고 제가 그림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차에 '반나절 투어다.' 생각하고 참석하게 된 게 이제 미술 여행 음. 스케치란 말이에요. 시간이 인제 1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1시간 이후에 일정한 장소에 다 같이 모여야지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음. 인제 어디를 그릴지 마음을 먹는 것 자체 그리고 그릴 대상을 찾는 것만 해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막상 인제 도화지를 놓고 첫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벌써 시간은 막 20 분, 30분 훌쩍 지나고 있고 사람들은 빨리 그린 사람들은 또 한 50분 정도 그리고 나면 벌써 털고 일어난단 말이죠. 예예. 와. 예. 그 때문에 되게 이제 완성에 대한 조바심 그리고 음음. 뭔가라도 그려 가지고 내야지 될 텐데 그런 긴장감,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초등학교 1 학년 첫 미술 시간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이 주제를 주시고 제가 이제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뭔가 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벌써 그리기 시작했고 제가 막 그리려고 시작하니까 아이들은 제출하기 시작했고 딩동댕 벨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이 좀 있으셨는데 선생님은 그 부분들을 오히려 즐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셔서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되게 즐기지 못했고 그리고 '이거 괜히 시작했다.' 이런 생각 좀 들었었고 그리고 한두 달 지나고 그다음번 강좌에도 또 신청을 했었는데 뭔가 나아진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제 보니까 인제 풍경화나 그림에 대한 제 나름대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돼.' 이런 음. 틀이 있는 걸 좀 발견했죠. 음음음. 예를 들면 인제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험 나왔던 소실점. 음. 예. 시험에는 뭐 원근감이 있어야지 된다. 음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음.
그대로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잘 그리고 싶죠. 네. 예. 그리고 싶고 음.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인제 물어보고 막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얘기 또 음. 듣고 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음음. 뭘 잘 그리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맞아요. 선생님은 잘 그리시잖아요. 뭐 이런 내면의 소리도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다가 인제 풍경화는 본 그대로 자세히 보고 그리면 된다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음음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자세히. 그리고 본 그대로를 도화지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대가들도 자연에서 뭔가를 그릴 때 나무나 그 자연물을 그대로 보고 그렸지만 자기만의 약간 좀 스킬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음. 풍경화가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스킬을 갖기 이전에는 그냥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본 그대로를 종이에 일단 옮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좀 붙었고요. 와, 예. 그다음에 인제 완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있었는데 음음.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시작하면. 예. 그래서 시작을 못 하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옆에 와 가지고 그렇게 좀 다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지붕의 기와장 한 개 아니면 담벼락에 벽돌 한 장부터 그리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 들으니까 쪼끔 홀가분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다가 다 못하면 사진 찍어 가지고 "집에 가서 나머지는 그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쉽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거에 너무 매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음음음음. 생각하면서 좀 완성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교육받아 오고 또 즐겨 와던 문화 자체에서 어쩌면 내재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뭐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할 때 사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재화되어 있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해야만 한다는 뭐라든지 틀 같은 것들이 없으면 훨씬 자유롭게 노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런 거예요. 부담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자신의 창의성이나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발목 잡는 방해물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결국은 그 들보는 내 안에 있었군요. 예. 그러게요. 그 순간도 놀거나 누리지 못하고 그 순간도 무언가 잘해야 되고 채워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책임감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예. 그림을 그려 가시면서 아까 전체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벽돌 한 장, 옆에 담장 하나를 그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이 그리시는 풍경 중에 유독 기억에 남거나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 좀 있으실까요?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 하기에는 좀 민망하고요. 보내주신 사진은 아주 멋지던데요. 예. 맘 잡고 그리고 채색까지 한 거거든요. 와, 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거를 그리고 나서 되게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리는 대상에 대한 다 다른데 예.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주제는 잘 그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예. 아니 그것도 그림의 통용이 되는군요. 결국은 마음이 통해야 뭔가 연결이 진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풍경이나 어떤 장소가 자기 마음에 쏙 들어서 감탄을 하면서 그렸다. 음. 그 사람도 감탄이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가고 뭔가 편안한 장소에서는 그림이 더 잘 그려지는군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오래 들여다보고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익숙하고 음. 그러면 그림이 훨씬 잘 그려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연물보다는 건물, 예. 상가, 음. 가게, 집 바깥에 물건들을 이렇게 쫙 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뭐 이렇게 볼거리가 있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잡화점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잡화점을 해서 음음음. 짜질구레한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는 게 저는 되게 쉽더라고요. 와 근데 예. "그걸 어떻게 다 그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신기하긴 해요. 그런 공간이 선생님이 마음이 가시고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고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익숙한 것 같아요. 나무 그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림에서 나무를 제대로 잘 그릴 수 있으면은 그냥 반은 이미 완성하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건물 옆에 나무 한 그루 뜩 그려 놓으면 끝이란 얘기죠. 나무가 뭐 차지하는 풍경화에서 차지하는 비주얼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완성의 단계가 조금 보여집니다. 예. 이제 뭐든지 간에 인제 관심을 가지고 오래 지켜보고 그리고 음. 내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도 예.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인물은 훨씬 더 예쁘게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와 무슨 매직 기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법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림 음.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과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꼭 사람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 어떤 사람은 사람 한 명도 안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예. 온통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림에 사람을 몇 명을 집어넣더라고요. 재미있게 새롭게 좀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 예술의 부분들도 결국은 각자가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을 또 담아내는 부분들이 있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이 음. 특히나 또 그런 걸 담아내는 게 즉각적으로 또 표현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제가 헤르만 헤세는 인제 문학가잖아요. 그래서 인제 글을 읽은 기억은 나는데 그를 통해서 헤세란 어떤 사람인지만 알았을 뿐으로 헤세가 어떤 사람인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예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우연찮게 헤르멘 헤세가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는 그 기사가 있어서 책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문학가인데 그림을 예. 그리셨다? 헤르만 헤세는 화가는 아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가 인제 글을 쓰거나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뭔가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거나 인제 급박한 일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침잠하고 싶을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예예예.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글 쓰는 것을 내려놓고 음음. 뭐 화구를 챙겨 가지고 집 근처 그 산등성에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그림을 그리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때는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추구할 만하다고 여기는 유일한 영혼 상태는 타욕이라고는 없는 음. 내적 공감과 몰두의 상황이다. 무심한 상황일까요? 그쵸,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지. 몰입을 하면 생각이 싹 비워지고 음음. 그리고 인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뭔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좀 많이 비워낸 것 같아요, 헤세가. 그리고 음. 이제 비우는 기쁨을 그림 그리는 걸 통해서 헤세가 좀
즐기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뭐 오래 그린 건 아니지만 햇새와 같은 그런 몰입의 즐거움 이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 무심의 상태에서 몰입할 수 있는 기쁨을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워지는 거죠, 비워지는 거. 이야기만 들어도 제 안에서 되게 가벼워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의 마음이 가는 곳, 그곳에서 편안하게 그림을 낚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낚으신다는 이야기로 좀 들리네요. 네, 맞아요. 그림 그리기하고 시쓰기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삶의 기쁨, 인생 예찬, 희로애락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 중요한 것들을 가시고 또 돌봐가신다는 생각들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어느새 이렇게 공감 지수를 홀짝홀짝 들이키다가 피리릭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부탁 혹은 응원의 한마디가 있다면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 모두 힘들고 좀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모두가 느끼는 공통 감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예. 그래서 그럴 때 자신의 그 안정감과 마음의 여유를 어디서 찾을지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뭔지, 시간이 뭔지를 좀 적극적으로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신의 삶의 에너지, 그러니까 기린 주스를 예. 자기 안에서 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기를 바라고 그게 인제 삶을 견디는 힘이 거기서 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각자 마시고 있는 기린 주스, 공감 주스들이 다양할 텐데요. 선생님은 또 그림 안에서 좀 찾으신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그것들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벌컥벌컥도 마셨다가 생기를 회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로 좀 들려서 제 안에 평안함이 또 선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이 지칠 때 잠시 멈추고 내가 관심을 갖고 오래 지켜볼 수 있는 곳을 둘러보라. 편안함과 기쁨, 홀가분함이 손님으로 나를 어루만진다. 다음 화에는 친구라는 기린 주스를 함께 마셔보겠습니다. 꼴깍꼴깍, 후루룩, 홀짝 어떤 모습으로 마시게 될까요?